네,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주식 매매에 대한 팁들 그리고 강의들을 연재하려고 해요. 구독해 주시면 주식 매매를 하는데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이제 배워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지의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지와 저항은 세 개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개념과 이해, 두 번째는 정적 동적 지지 저항,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실전에 대입하는 실전 박스권 매매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개념과 이해인데요.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단어죠. 지지는 뭔가 밑에서 아래에서 버텨준다, 지지한다 이렇게 느낌이고, 저항은 뭔가 막혀있고 항거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막혀있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지와 저항을 한번 살펴보면 지지선은 더 이상 하락을 저지해주는,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는데 어느 정도 선에만 오면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옆으로 막 기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와서 되돌리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요. 그럼 이 구간을 우리는 지지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선은 이제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력해가지고 추가 상승을 실패하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선에 오니까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고 또 주가가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시 조정을 주게 돼요. 그럼 여기가 저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저항선이라고 얘기하고, 위에 부분이 지지하는 구간을 지지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하는 방법은, 지지선은 전저점에서 수평으로 그은 직선이고요, 저항선은 전고점에서 수평으로 그은 직선입니다. 전저점이라고 하는 건 직전 저점,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나왔던 형성했던 저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고점은 지금 현재 주가 이전에 높게 한번 올라갔었던 그런 자리들을 저항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지와 저항은 정확히 분류를 하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가지고 지지와 저항을 나누는 정적 지지라는 게 있고, 우리가 나중에 되면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평선 혹은 뭐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선으로 나타내는 모든 것들은 추세선도 마찬가지고요, 방향이라는 걸 나타내요. 그 방향이라는 나타내는 것들은 동적 지지와 저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두 번째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은, 주가가 쭉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를 못 올라가다가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막혔죠. 그럼 이 구간에 이제 고점에다 긋는 거예요. 밑으로 빠졌다 올라왔는데 직전 적점이 생겼죠. 그러면 저점에다 이렇게 가격을 긋는 거죠. 그럼 그 다음번에도 또 밑으로 빠지면 지지를 하려고 하고, 위에만 올라오면 또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현재 이 구간에 대해서 9,000원대 초반 정도 수준에서는 주가가 밀리다가 반등을 하는데, 1,500원, 1,600원 이 정도가 오면 주가가 그 이상을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빠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선과 저항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항선은 위에 막혀있는 구간이라고 그랬죠. 위에 막혀있는 구간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선이었던 구간은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지지선으로 바뀌고, 밑에서 안 빠지고 계속 버티던 지지선이 구간에 하향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지지선이었던 구간은 저항선으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승 추세일 때 1번이 지지고 2번이 저항이에요. 첫 번째 상승을 하다가 어떤 저항을 맞고 밀렸어요, 주가가. 그리고 다시 반전해가지고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했죠. 돌파하고 또 다른 새로운 저항을 만나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하락하게 되니, 나중에는 1번,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원래는 저항이었던 곳이 돌파했다가 다시 밀리면 여기가 지지가 된다. 그리고 또 하락 추세일 때는 처음에는 지지했던 1번이라는 구간에 이때 지지해서 반등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저항을 맞고 다시 밀렸어요. 또 어떤 지지선까지 와가지고 다시 주가는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하고 나서 보니 처음에 지지했던 자리가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는 저항선이 되더라. 지지하는 부분만 한번 살짝 살펴보면은요, 은행주들이 그런 게 좀 잘 나오거든요.
KB금융 한번 보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주가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저가 구간과 고점이었던 구간을 한번 이어봅시다. 올라왔을 때 여기서 나왔을 때 여기서는 이게 고점이었고 여기도 고점이었죠. 그 다음에 올라와 가지고 또 다른 고점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데 처음에는 계속 저항이었어요. 여기가 올라오지 못하고 저항을 맞았었는데 그걸 뚫고 올라가서 또 직전 고점 뒤에 있던 자리에 여기서 다시 또 저항을 맞는 거죠. 저항을 맞고 다시 밑으로 밀렸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지가 됐죠. 지지가 됐고 이 구간들에서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 구간들을 전부 다 주가가 레벨업 해갖고 돌파를 하고 또 6만원이라는 어떤 저항 구간에 맞고 다시 밀리고 보니 이 정도 구간에서는 또 지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선이었던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번엔 또 지지로 바뀐다. 이건 DGB 금융주라고 역시 은행주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저항이었던 자리에 다시 올라오니까 저항이 됐어요. 근데 아래서 저점 만들고 처음에 나왔던 고가권에 있는 자리들이 계속 돌파를 못하고 계속 흘러가다가 돌파를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지되는 흐름으로 바뀌고 또 여기 위에 직전에 고점에 저항을 맞고 다시 밀렸다가 그걸 돌파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엔 또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 그림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는 계속 고가를 높여가면서 지지를 하는 부분들로 보이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하락에도 마찬가지로 이탈을 하게 되면 저항을 자꾸 맞으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동적 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지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돌파했다가 가격으로 지지하고 가격이 이탈했으니까 가격이 또 다시 저항이 되고 이런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동평균선이라고 보면 이동평균선은 상승할 때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브라고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최근 주가 흐름인데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이 계속 그 구간을 지지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주가가 반등하는 건데 만약 이게 주가가 깨져버려서 이 선 안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그 다음번엔 여기 선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저항이 된다.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의 개념은 똑같지만 정적 지지 저항이 될 거냐 동적 지지 저항이 될 거냐는 따로 보고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와 저항선의 관계를 일단 알았는데 보통 기초 책들을 보고 배우신 분들은 그냥 이걸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왜 투자자들이 여기 왔을 때 이게 지지선으로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선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심리, 지지와 저항이 왜 저항을 돌파하고 나니까 왜 지지선이 될까? 상승 추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A라는 구간에서 주가가 반등을 해서 올라왔어요. 이 B라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기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였지만 이게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C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A랑 B 사이에서 지지와 저항을 계속 맞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B에 오면 빠질 거라고 그래서 청산해 버리는 사람이 있겠죠. 청산이라고 하는 건 여기 A라는 구간에 잡아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청산하는 사람, 맞죠? 그 다음에 매수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 구간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매수해서 들고 있다가 매도해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시점에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 A랑 B까지 왔다가 B에서 다시 빠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으니 이번에도 빠질 거야. 어차피 빠질 걸 아는데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대형주라든지 이제 빠진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이나 파생이나 이런 쪽에 매도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공매도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인 투자 관점에서 매매 관점에 본다면 B에서 A까지 다시 밀릴 건데 난 여기서 매도를 들어갈 거야. 이거는 매도. 이거는 청산하고 관망한 사람이고요. 이거는 매도를 해버린 사람이죠. 여기서 빠지면 수익이 나니까. 그리고 B라는 구간에 어떻게 될지 난 잘 모르겠어. 나 일단 관망하고 볼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 매매 구간, 이 노란색이라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처지가 이 네 가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이제 올랐어. 이렇게까지 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를 한 사람들은 더 살걸, 내가 이거 진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더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숏 포지션을 취한 사람이에요.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매도를 취한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이게 올라간 만큼 손실일 거예요. 손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A라는 구간에서 들고 있다가 B까지 들고 왔는데 B에서 다시 응당 밀릴 줄 알고 팔아버렸더니 C 정도까지 또 간 거야. 그러면 얘는 또 일찍 팔았네. 내가 너무 일찍 팔았네. 이거 내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 가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망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주가가 밀려가지고 원래 돌파했던 B라는 구간까지, 이 녹색 창까지 왔어요. 녹색 창까지 오면 매수를 해가지고 얼마 못 사서 아까웠던 사람들은 더 사고 싶어. 맞죠? 그 다음에 매도를 해가지고 빠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위로 올라와 보니까 겁이 나는 거야. 손실이 난 거죠. 손실이 나니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녹색 창에 본전 자리가 오게 되면 이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일단 나오고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여기서 공매도라든지 이런 매도를 했던 부분들을 여기 와가지고는 청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사야겠죠. 이것도 사서 판 물량을 사야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청산 관망한 사람은 팔고 나서 올라가 보니까 내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왜 팔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일찍 팔았고 너무 잘 가니까 다시 밀로 내려오면은 여기서 다시 사면 난 어차피 이 종목 갖다 수익이고, 또 B자리 구간에서 팔았었으니까 여기 다시 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또 일찍 팔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B 구간에 오면, 이제 다시 내려오면 매수를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관망한 사람은 이제 계속 A, B를 왔다가 주가의 자리가 B라는 구간에서 돌파를 나왔으니 눌림이 어떤 형태가 나오니까 눌렸을 때 좀 사야겠다, 이제 방향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망했던 사람도 주가가 잘 갔다 다시 밀려 내려오니까 여기서는 매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B라는 구간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밀려서 내려오게 되면 이 녹색 자리의 구간에서는 산 사람은 더 사고 싶어서 매도해가 손실난 사람은 손실 메꾸려고 매수, 일찍 판 사람은 그게 아까워서 매수, 그리고 관망하던 사람은 이제 고가를 갱신하고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추세 눌림목에 대한 매수. 그래서 이 B라는 구간에서 지켜보던 모든 투자자가 다 매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하고 반전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항선이었던 구간이 상향 돌파되고 나서 다시 저항선이었던 구간까지 밀려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지지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리나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매매를 할 때 이 구간에서 내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어떤 지지나 저항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